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중국의 단호한 대응 경고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맞물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위협, 메시지가 오히려 상대의 지지를 키우는 현상, 공포 호소의 역효과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바로 다음 날, 이웃나라 외교부가 군국주의 전철 밟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일본에 이런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면 군사 개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 일본 여행 자제 경보, 수산물 수입 중단을 꺼냈습니다. 여행업계는 예약 취소가 쏟아졌고 제조업은 공급망이 끊길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465석 중 310석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단일 정당이 3분의 1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이 군국주의라는 단어로 과거를 꺼낸 바로 그 시점에 일본 안에서는 그래서 더 약하게 가면 안 된다 는 감정이 터진 것입니다. 미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포 호소의 역효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위협 정보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위험만 높고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경고를 보낸 쪽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무모한 행동, 단호한 대응처럼 위협 수위는 극도로 높았지만 일본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는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중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강한 방어뿐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안에서도 다카이치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생활비가 유권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장의비 확대가 복지를 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막판까지 중일 갈등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지금은 대외 위협에 단단히 대응할 리더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표로 연결되었습니다. 위기 자체가 위기를 만든 발언의 책임을 묻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정치인의 강한 이미지를 키우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 뉴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분쟁이든 국내 정치 갈등이든 누군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에게 저쪽이 과하다, 오히려 비판 대상이 옳다는 반응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메시지가 일본 유권자에게서 바로 이 역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위기 메시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정말로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 진영을 더 결속시키는 말인가? 이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포 메시지가 정반대로 작동한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